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카카오그룹주들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률을 보면 굉장히 아직도 큰 폭으로 많이 빠져 있죠. 대표적으로 4종목 상장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페이까지 이렇게 4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바닥에서 먼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는 가장 강하게 탄력 있게 올라온 게 카카오게임즈. 역시나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에 대한 재료가 강해서 그런지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세를 좀 연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뒤이어서 카카오페이도 같이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와 게임즈를 우선 탑픽으로 좀 꼽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언급을 드릴 때 대형주 중에 그래도 가장 성장성이나 전망을 좀 좋게 보는 종목 몇 종목을 꼽아드렸거든요. 당장 매수이기보다도 일단은 당장 매수할 거는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건 카카오뱅크를 좀 우선적으로 봐도 좋다, 일단은 후보에 넣어놓자라고 저는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께 리딩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아직 조금 넘어야 할 산이 좀 있고, 특히나 이제 금융섹터 내에서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좀 바뀌는 그 과정에 있고, 그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까지는 혼자 카카오뱅크만의 혼자서의 힘으로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뒤따라 상장될 토스뱅크나 K뱅크가 상장을 해주면서 인터넷뱅크, 그리고 또 이 플랫폼 은행, 요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은행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이 3인방이 새롭게 판을 짤 때까지는 조금 카카오뱅크 기다려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직 보호예수 물량도 한 차례 더 풀릴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굉장히 치를 떨잖아요. 막 대주주들 그냥 막 팔아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도 뭔가 크게 대폭 개선된 점은 사실 없고, 또 반대로 센티적으로도 뭔가 안도감을 갖기에는 아직 조금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 좀 남아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그룹사 중에서, 카카오 그룹사 중에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가장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 그룹주들의 시세를 한번 좀 뜯어보면서 어떻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것들은 뭐를 더 봐야 되고, 그래도 아직 조금 우려가 남아있다면 뭐가, 어떤 종목이 어떤 우려감이 남아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코멘트 한번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삼성전자와 함께 정말 국민 주식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도 정말 핫했고, 살 거 없으면 카카오 사라, 삼성전자 사라, 주식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먼저 투자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등 우리 시장에 새롭게 이제 진입을 하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표적으로 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시세는 시세고 아무리 반영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일회성으로 뭐가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넘어가느냐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신뢰도를 잃고 기업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조금 데미지를 준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위축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는 듭니다. 자, 그래서 어거지로 지금 들고 있다가 물려가지고 이거를 물타서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렵고 불편한 사항들이 좀 많기는 많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우리나라 국내의 대표적인 성장주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집이 큰 기업,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매년 매 분기 이렇게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은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역시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장주이기는 하다. 그래서 사실 저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사업의 경영의 흐름과 내용, 그리고 이제 주주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좀 비매너식의 배려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 일부 몇 개 기업들,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이 하는 행동 보면은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융당국에서 진짜 좀 손을 써가지고 주주들에 대한 배려, 혹은 개인 투자자를 배려를 하진 않더라도 공평하게라도 가야 돼요. 공평하게라도.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공평하지를 않아요. 공매도도 마찬가지였고, 일단은 하든 안 하든 공평하게는 가야 되는데 너무 불공평하고 대칭이 맞지 않는 환경과 판을 깔아놓고 나서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들이 메이저들을 이겨내라, 세력들을 이겨내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판이 공평하지가 않은 시장에서 게임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게임을 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브리핑 드렸던 내용들 뭐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실 거지만 일단은 스탑, 뭐 매수 관점 뭐 좋습니다. 사실 카카오페이 기준으로 했을 때도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좀 지연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카카오페이 기준으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세는 잘 나왔단 말이죠. 모멘텀이 붙지 않아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오히려 대표적인 성장주들 중심 혹은 낙폭 과대 성장주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매력이 조금 더 부각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거는 가격만 보고 사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가격만 보고 또 시세를 끌어올려 버리면 제가 좀 할 말이 없어져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최근 들어 강조를 좀 드리고 있던 아주 매력이 높은, 밸류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높은 프로텍과 KCC 중심으로 YM텍까지 이렇게 추천주를 여러분들께 수익 관점으로 계속 브리핑을 좀 드렸죠. 자, 이런 종목들 우리 VIP님들도 열심히 수익을 챙기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KCC 벌써 뭐 많게는 15%대까지 수익권, 프로텍도 두 자릿수 수익권, 한 자릿수도 있으시고 분할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서킷은 여전히 뭐 높은 수익률들로 다 그대로 좀 들고 계시고, 뭐 파인디지털 이런 것들은 단타 이런 것들도 수익 관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시장을 정확하게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 ETF, ETN 상품 제가 매번 영상마다 강조드렸지만 이건 진짜 더 정확해야 되고요. 이거 실력 없는 사람 이거 못합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돈이 되거든요. 이게 주식 사듯이 그냥 물려가지고 돈 버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ETF, ETN 상품들로도 이렇게 우리가 돈이 되는 거는 싹 다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렸던 이런 종목들 가지고도 우리 회원님들도 실제 다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뭐 지금 추천해드리면 내일 당장 번쩍 뛰고 안 뛰고 뭐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종목도 있지만 그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 종목들은 사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리딩을 받으셔야 되고요. 호가 상태가 막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고, 뭐 지금 녹화를 하고 나서 미국장이 바뀌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도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들과 요건들이 충족돼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건데, 그냥 뭐 아무 데서 덥석 사고 뭐 오면 사고 아님 말고 그렇게 해서는 매번 운에 맡기는 투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요. 더 이상 운에 맡기는 투자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주식 투자를 같이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그리고 경제적 여유와 자유를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올해는 정말 실력 있는 투자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오셔도 좋습니다. 좋은 종목들로 좋은 수익, 그 다음에 좋은 교육 해드릴 테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단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해보셔야 될 44만원 반드시 투자하셔서 저와 함께 해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들 하나씩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최근에 영향을 주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최초로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요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때는 이제 정부에서 또 플랫폼 규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1차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성장주들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했고, 여기서는 또 시장이 너무나 또 좋지 않았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카카오 자체만의 일부 악재들도 있었는데 큰 틀로 보면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연달아서 모멘텀이 다가오기보다 약간 시장에 자꾸 데미지를 주고 이 카카오에도 해당 사항이 될 만한 악재들이 자꾸 노출이 되고 시장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주가는 어느새 지금 82,000원대까지 173,000원에서 82,000원까지면은 상당히 심각하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주변에서도 카카오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여기 한 13만원 이상에서 형성됐던 이 시세는요, 요때 당시에 이 한 3분기 때네요. 6, 7, 8 뭐 9월 초중반까지 요때 당시에 이 시세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동성으로 밀어 올려서 만들어낸 시세예요. 작년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삼성전자도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그런 식으로 끌어올렸던 거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였고, 재작년은
진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으로 정말 대형주들도 이런 시세들이 쭉쭉쭉 연출이 좀 됐었죠. 자, 그래서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일단은 지주사 성향으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어느 정도가 아니죠. 사실 절반 가까이 혹은 절반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자, 카카오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시면 카카오의 최근의 실적 자 놓고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 2021년 일단은 매출은 6조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당기 순이익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기업이 남기는 전체에서의 대부분의 이익이 지배주주 순이익이다. 그러면 지배주주 순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이 기업이 지금 자회사를 투자해가지고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걷어들이는 수익들을 이야기를 하죠. 또 평가 금액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체적인 영업이익의 비중보다도 지배주주 순이익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회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은 오딘에 대한 목표치를 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주가도 두드려 맞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로 봤을 때 카카오 페이도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21년 같은 경우 여전히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일단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단독적으로 그 지주사라는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지주사라는 특징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잘 안 쳐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지분 가치가 뚜렷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잘 못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SK나 LG 포함해서 카카오까지도 이렇게 지배력의 영향이 큰 기업들이 사실 잘 못 가요. 우리나라의 좀 부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카카오뱅크는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뭐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솔직히 더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좀 이만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밸류적으로 어디다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전히 고평가인 건 맞고 비싼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은 진짜 성장성 하나로 깡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종목이다. 근데 카카오뱅크 한 종목만이 지금 현재 금융 섹터 내에서 단독적으로 시세를 끌어서 올려가지고 리드할 수 있는 힘은 솔직히 말하면 없다. 그래서 뒤이어 상장될 토스뱅크라든지 K뱅크들이 상장이 되면은 이제 인터넷뱅크라든지 이렇게 인터넷 기업들 이런 녀석들이 같이 힘을 좀 모아가지고, 토스뱅크도 값어치를 20조 원 정도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힘입어가지고 카카오뱅크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연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딘에 대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내용이 보고서가 노출이 되면서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1월달 들어서 또 같이 두드려 맞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찬가지로 NFT나 메타버스 테마, P2E 테마가 전체적으로 게임 테마들, 그러니까 게임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성장주 이런 플랫폼 기업, 얘네들은 또 금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국채 금리가 1.8%대 막 중후반까지 치솟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좀 이렇게 시장이 묻어나고 하면서 같이 또 두드려 맞았고, 시장이 안 좋으면서 또 두드려 맞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오딘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1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보라 2.0이 또 새롭게 뭐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모멘텀 삼아서 준비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악재가 다 반영이 됐는데 그 뒤에 다가올 모멘텀이 더 센 상황,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게임즈가 우선적으로 좀 급등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보실 만한 게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보호예수 해제 물량도 좀 수급적으로, 아마 이거를 주주분들이 좀 제일 두려워하지 않을까. 회사 측에서는 그 물량 못 나오게 막는다, 뭐 혹은 카카오페이 오너는 이미 뭐 다 먹고 튀어가지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물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물량을 더 토해내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기관들이나 연기금이나 메이저들, 그러니까 회사 임원 쪽 말고 메이저들이 쥐고 있는 그 보호예수 물량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풀려서 시장이 노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급적인 불안감은 또 조성을 시킬 수가 있는. 근데 일단 어찌됐건 당장에 관심을 갖는다면은 이미 시세를 뿜고는 있지만 바닥에서부터 지금 시세를 뿜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 VIP님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불기능 공략 기법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저는 오히려 게임즈,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멘텀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악재를 다
반영시키고 나서 모멘텀이 붙어준 상황. 근데 악재는 반영이 됐는데 모멘텀이 안 붙어주는 종목이 지금 카카오인 거고, 그리고 카카오는 밑에 지금 기업들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주사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과 지주사의 그 속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게 좀 일단은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일 수 있는 거고, 카카오뱅크는 아직까지는 힘이 약하다, 밸류나 다른 거 여러 가지 들이밀 수 있을 만한 거는 썩 없다, 영업 환경도 현재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근데 하나 이제 확실한 건 뭐다, 이 조만간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완화되어 가고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는 거는 같이 동맹 기업들이, 뭐 동맹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같은 계열사 기업들이 상장이 되고 새롭게 성장성에 대해서만 초점을 둔다면 카카오뱅크를 그때부터는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 그룹사들을 다시 한번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려 봅니다. 자, 우리가 물타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추가 매수라는 관점은요, 반드시 또 이 종목이 지금 내가 추가 매수하는 자리로부터 시세가 좀 뿜어져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가가 빠진 건 빠진 거지만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신규로 매수를 한다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 계좌에 찍혀있는 그 파란 손실률 때문에 자꾸 물타기를 그냥 해요, 근거 없이. 근데 그렇게 계속했을 때 악재만 남아있고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 하락에다가 더 지금 물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물타기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물타기의 매력은 뭐냐면, 내가 매수를 이런 자리에 했어도 쭉쭉쭉 빠져, 잠깐 조정받나 싶어도 또 쭉쭉쭉 빠져. 근데 오히려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10주 매수하고 10주 매수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여기에 맞춰지는데 10주 매수하고 여기서 10주 매수를 해버려요. 그냥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뭔가 돌릴 것 같아서. 그럼 평균 단가가 여기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내 여기까지 빠졌을 때 이만큼 올라가는 게 빠르겠어요? 이만큼 올라가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빠르겠죠. 그러니까는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이미 물린 건 물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시세를 뽑아낼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냥 자꾸 나는 막 바닥에서 그냥 여기 그냥 근거 없는 바닥이라고만 생각을 해. 그래서 카카오 같은 종목들에다가 자꾸 물타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좋아질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카카오 게임즈처럼 이렇게 시세를 드러내는 이런 상황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11% 올랐잖아, 여기서 샀으면 더 싼 건데. 맞아요, 맞는데 이 시점에서는 모멘텀이 안 붙어주면 더 빠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이렇게 높다 한들 올려주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안 늦어요. 이것만 좀 하시면 되는데, 그 미세한 욕심을 못 내려놓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실 때 그 투자금을 배팅하려는 그 이유와 근거들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사는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계좌를 보면서 사는 자리냐 아니냐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논리예요? 그건 여러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이거는 시장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자금, 여러분들의 투자금 무한정 뭐 이렇게 뭐 뽑는다고 줄줄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런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습관, 그냥 뭐 또 사고 그래놓고 왜 안 가요? 힘들어요. 그럼 힘들지 않을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힘든 일을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힘들다라는 소리를 자꾸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들이 운에 맡기는 투자 이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다음 매도할 때까지 매번 여러분들 운이 따라줄 것 같아요? 매매 그렇게 많이 매매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실력 있게 하셔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편하게 연락 주셔가지고 주말이면 또 여러가지 교육 자료들도 올려드립니다. 시청을 좀 하시면서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고 같이 좀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머징 국가들의 수급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 다소 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먹거리가 더 많아지겠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집중해서 투자를 하셔야 또 좋은 기회에서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여기서 그냥 나 물렸어요, 돈 없어요, 카카오 샀어요, 물 탔어요, 손가락 빨고 있으면 다 좋은 시장 다 날아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회를 활용할 것들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회원님들처럼 이런 수익을 낼 수 있고, 누구는 벌벌 떨고 있는 시장에, 누구는 이런 시장의 상방에 배팅을 하는 이런 상품들로 지금 우리는 배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를 기회라고 생각해서 투입을 하니까 돈이 되죠. 이런 매매를 하셔야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 운에 맡기는 투자 이제 끝났어요. 2020년 3월달 그 불장 다 끝났습니다. 그건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할까 한 시장이고, 유동성 파티였죠. 유동성을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뺏으려고 하고 있죠.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문 닫습니다. 셔터 내리고 다시 집에 복귀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위치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진짜 프로와 함께 하시는 그런 리딩 서비스 꼭 제대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저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어디 이렇게 레슨을 받거나 하시는 비용들도 보통 이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진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오셔가지고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내일장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